자, 민주당 공관위 면접장 이목,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또 이목이 쏠렸던 곳이 있죠. 바로 강북을입니다. 서울 이 지역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정봉주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곳이죠. 왜 강북을이냐? 민주당을 공격하는 의원이 있어서다. 그리고 의원들에게 학연, 혈연, 지연을 묻는 게 가장 몰지각하다.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. 자, 대표적인 비명계 박용진 의원이 현역인 곳입니다. 김대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? 정봉주 전 의원은 이제 뭐 속칭 봉도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네. 있는데 요즘 봉도사의 신기가 좀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본인이 이미 이제 3번 상처를 입었죠. 그러니까 선거도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만 지난번 시장 선거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인가요?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물론 무죄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성추행 의혹이 불거짐으로 인해서 당에는 상당한 피해를 주었었습니다. 그런데 이분이 다시 여러 군데를 또 훑어보다가 사실 강북을 우리가 박용진 하면 말이죠. 민주당의 대권 후보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고 70년대 어떤 신진 할 말하는 정치인으로 네. 통하는 그런 인물입니다. 근데 그런 인물과 물론 한번 대결해 보겠다라고 해서 뛰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. 정봉주 전 의원이야말로 선거 때만 되면 마치 뭐 두더지 잡기 하는 그런 게임처럼 뽕뽕뽕 튀어나오는 그런 인물 아닙니까? 이게 더 이상 좀 이렇게 정치를 희화시키는데 본인이 보탬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이 면접장에서 서로 신경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네. 저는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그 정도는 뭐 애교 아닌가. 그래서 저는 지역이든 혈연이든 뭐 학연이든 이런 거는 터부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지역을 정할 때는 지역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떤 정치인이 지역을 잘 이해하고 지역의 민원을 잘 소화할 수 네. 있는 그런 정치인을 원하지 정봉주 의원처럼 지역도 필요 없고 혈연도 필요 없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다. 그게 과연 먹힐까? 저는 뭐 강북 지역에서는 정봉주 의원이 박용준이 이길 수 없다라고 봅니다. 박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? 민주당의 친명화는 양날의 칼입니다.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당의 장악력을 높여서 대선까지 안전하게 대선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위 민주당의 중도 확장성이라고 하는 면은 긴 안목에서 보면 민주당의 친명화가 좋지 않아요. 왜냐하면 방금도 우리 얘기했지만 박용진 의원은요. 유치원 3법으로 대한민국의 중도 확장성, 민주당 중도 확장성의 제1공신입니다. 이분이 민주당 뭐 소위 친명이 아니라고 그래서 민주당을 공격했다?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. 저는 이게 지금 중도 확장성, 만약에 박용진 의원이 경선에서 떨어진다? 그럼 민주당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. 중도 확장성을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친명화가 돼야지 친명화를 강요하거나 그것이 인위적으로 소위 소수 핵심 당원들에 의해서 만약에 이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이 떨어진다면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아니, 그리고 뭐 네. 사실 뭐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친명이라고 생각할까요?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대목입니다. 네. 자, 인천 면접장도 좀 뜨거웠는데요. 자, 부평을도 관심입니다. 부평을도 역시 홍영표 의원이 현역인 지역구인데요. 특별한 이야기 안 했다. 핫한 지역구잖아. 이동주 민주당 의원, 국민들 민주당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. 자, 인천 서구을은 신동근 현역 의원입니다. 잘 될 것 같냐고 이거 다 형식 아닌가. 모경종 전 당대표실 차장인데요. 살아온 이력 자체가 이재명과 함께한 이력이다. 참 신경전도 뜨겁고 뼈 있는 말들도 오가고 있습니다. 박 교수님, 이 친명이라고 해서 공천에서 이긴다면 나중에 정정당당하게 공천을 심사를 했어도 말들이 나오지 않을까요? 그렇죠. 근데 이제 지금 현역 의원들 지지도 묻는 전화가 광주, 호남이나 또는 지금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좀 일어나고 있는데 네. 이거는 좀 그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. 이번 선거는 아무래도 민주당에게 유리한 선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은 광주 전남 또는 서울에서 그 소위 말해서 전략공천 지역을 정해야 돼요. 네. 그러다 보면 지지도가 좀 낮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역들의 지지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.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고 또 하위 20% 감점 적용을 위해서도 이 경쟁력 소위 당선 가능성 여기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. 다만 이것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아까 말했던 민주당의 중도 확장성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도부 차원에서 면밀하게 조금 조율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네,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. 김대현 평론가, 박창환 교수님 고맙습니다.